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티트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6-9 Behavior of Magnetic Materials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6-9는 어떤 문제풀이랑 크게 관련된 단어는 아니고요. 그건 예제도 없죠. 그냥 퀄리테이티브한 설명 있는 단어인데 읽어보면은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굳이 강의 안 보고 이 글자들만 잘 읽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 써있는 정도만 설명할 거고요. 이번 강의는 그냥 이거 해석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In equation 679 이 식이거든요. We describe the macroscopic magnetic property of a linear isotropic medium by defining the magnetic susceptibility Chi-m, a dimensionless coefficient of proportionality between magnetization and magnetic field intensity H. 섹션 6-7에서 리니어하고 이스트로픽한 미디엄에 대해서 magnetic susceptibility를 정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겠네요. 이 단원 6-9 읽고 또 이 부분 또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리니어하고 이스트로픽한, 완벽하게 리니어하고 이스트로픽한 물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도 이런 어떤 가정하에 만들어진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의 물질, 우리가 지금껏 문제로 풀어왔지만 이런 가상의 물질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H에 리니어하게 비례하고요. 프로포셔널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로픽, 같은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이 Chi-m 얘가 상수인 거죠, 상수. 그 다음에 B는 뮤 H라고 쓸 때 이 뮤 다시 쓰면은 뮤0 곱하기 뮤r H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단위가 없는 relative permeability고요. relative permeability는 뮤r은 그냥 1 플러스 Chi-m 이렇게 되고요. 이런 Chi-m을 생각해 볼 때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magnetic mater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기적 관점에서의 물질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three main group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메터리얼이 say to be diamagnetic, paramagnetic, ferromagnetic, 근데 이제 이 뮤 R 값 혹은 Chi-m 값 얘네들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Chi-m으로 볼게요. Chi-m is very small negative number. 네게티브예요. 얘가 네게티브이기 때문에 뮤 R 값이 1보다 작아지는 거죠. 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반자성체.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어떤 외부의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 인텐시티에 대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예요. 작지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좌우가 됩니다. 또 반자성체, 다이아매그네틱 메터리얼 하면은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그 다음에 Chi-m is very small positive number. 그러니까 이제 very small이니까 뮤 R 값이 1보다 아주 약간 크겠죠. 아주 약간. 얘는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파라마그네틱. 그 다음에 얘는 강자성체라 그래요. 뮤 R 값이 1보다 훨씬 크다. 한마디로 Chi-m 값이 매우 큰 양수다. 6단원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하게 말했었는데 마이크로스코픽한 매그네틱 페노미나, 이 자기 현상에 대해서 미시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면은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지식을 좀 아주 조금만 이용해가지고 퀄리테이티브한 디스크립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매그네틱 메터리얼에서는 The net magnetic moment due to the orbital and spinning motion of the electrons in a particular atom is zero in the absence of an external applied magnetic field. 그러니까 외부에 매그네틱 필드가 어플라이 되지 않았으면은 넷 매그네틱 모먼트가 제로다. 근데 넷 매그네틱 모먼트는 전자의 올비탈 운동과 궤도 운동과 그 다음에 자전, 스피닝 모션에 의해서 결정되죠. 제가 알기로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전자가 스피닝 모션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마치 움직일 때 나타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클래식한 아토믹 모델로 해서 아마 스피닝 모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실제로 전자가 자전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아닐 거예요. 자전한다고 볼게요. 여기서는 클래식하게 그냥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핀과 궤도 운동,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마그네틱 모먼트가 만들어지는데 다이아 마그네틱 메터리얼에서는 외부에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는 올비팅이나 스피닝 모션으로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모먼트의 합은 0이다. 0인 물질이 바로 다이아 매그네틱 메터리얼이고요. 앞에 6-4에서 이제 이런 식 있었죠. 힘을 딱 가하는 이런 식. As predicted by equation 6-4, the application of an external magnetic field to this material produces a force on the orbiting electrons.
엘렉트론이 올비팅, 궤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죠. 이 U가 있죠, U. 그래서 어떤 힘을 받습니다. 외부 자기장이 어플리케이션, 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올비팅 엘렉트론이면 이제 U도 있으니까 이런 F가 작용하는 거죠. causing a perturbation in the angular velocity.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올비팅 엘렉트론이니까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텐데 일단 angular velocity가 있겠죠. 근데 얘가 약간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탈을 해요. 이런 힘을 받아가지고 as a consequence, a net magnetic moment is created. 그래서 이제 더 이상 net magnetic moment가 더 이상 0이 아니게 됩니다. This is a process of induced magnetization. 그래서 이런 걸 induced magnetization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이제 외부에서 application of an external magnetic field,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유도된 거기 때문에 induced magnetization이라고 합니다. According to Lenz's law of electromagnetic induction, 섹션 7-에 나오는데 렌츠 법칙이라고 아마 그 물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하셨던 분이면 아마 배웠을 거예요. The induced magnetic moment always opposes the applied field. 이렇게 induce 된 magnetic moment는 applied field의 반대 방향입니다. applied field를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작용해요. 이 방향에 관한 게 렌츠스 로예요. 렌츠스 로는 간단하니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좀 제일 짧은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Thus the reducing the magnetic flux density.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의 것을 만들어내니까 약해지겠죠. The macroscopic effect of this process is equivalent to that of an negative magnetization that can be described by the negative magnetic susceptibility. 그래서 아까 이 다이아매그네틱에서 이 카이 M 값이 네게티브 넘버가 나오는 이유였죠. 작긴 하지만 바로 렌즈스로가 설명하는 그 이유 때문에 This effect is usually very small and chi M for most known diamagnetic materials is of order of 10 power of minus 5. 그래서 이제 10만 분의 1 정도의 그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chi M 값 이거 마이너스 10만 분의 1 정도. chi M 이거 단위는 없습니다. 이거 단위 없고요. 단위가 없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분의 1이니까 0.0001% 정도 작아지겠네요. 맞죠? 이 값이. 그래서 1보다 아주 조금 작아진다. 이 μR 값이. 그래서 이런 물질로는 비스무스, 코퍼, 리드, 머큐리, 저머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다양하게 있네요. 다이아마그네티즘, 반자성. 다이아마그네티즘이니까 이제 반자성이라고 번역되겠죠. Diamagnetism arises mainly from the orbital motion of the electrons within an atom and is present in all material.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Diamagnetic material, paramagnetic material, ferromagnetic material. 이 값들은 이제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데 이 다이아마그네틱 메터리얼 말고 다이아마그네티즘 이 성질 자체는 모든 물질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 나타나는데 In most materials it is too weak to be of any practical importance. 근데 이제 너무 약해서 중요하진 않다. The diamagnetic effect is masked in paramagnetic and ferromagnetic materials. 그래서 이제 다이아마그네티즘 이건 이제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파라마그네틱 메터리얼이나 페로마그네틱 메터리얼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려진다. masked, 가려진다. Diamagnetic material exhibit no permanent magnetism. 영구 자성은 보이지 않고요. And the induced magnetic moment disappear when the applied field is redrawn. 그래서 외부에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는 생기지만 다시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은 사라진다. In some materials, the magnetic moments due to the orbiting and spinning electrons do not cancel completely, and the atoms and molecules have a net average magnetic moment. An externally applied magnetic field, in addition to causing a very weak diamagnetic effect, tends to align the molecular magnetic moments in the direction of applied field, thus increasing the magnetic flux density. 어떤 물질에서는 올비팅이나 스피닝에 의한 엘렉트론이 만드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톰이나 몰큘이 원자나 분자가 net average magnetic moment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net average magnetic moment를 갖기 때문에 externally applied magnetic field,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이 있을 때 물론 이런 자기장이 아주 약한 다이아매그네틱 이펙트 만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건 가려지겠죠. 이런 magnetic field가 tends to align the molecular magnetic moments in the direction of the applied field.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net average magnetic moment에 대해서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아매그네틱 이펙트도 인듀스 하지만 이런 net average magnetic moment도 얼라인 시키는 거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pplied field랑 같은 방향으로 thus increasing the magnetic flux density. 그래서 magnetic flux density가 이번엔 증가합니다. The macroscopic effect is then equivalent to that of a positive magnetization that is described by the positive magnetic susceptibility. 그래서 이번에는 이 chi-m 값이 양수예요, 양수. 작긴 하지만 양수입니다. 왜 작은지 이유가 곧 나옵니다. The alignment process is however impeded, 방해받다 by the force of random thermal vibration. 지금 뭐 상온만 해도 온도가 300K 정도 되니까 그 온도만큼 뭐 원자나 분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런 랜덤 thermal vibration, 이런 랜덤한 열적인 진동 때문에 얼라인이 방해를 받아요. There is little coherent interaction and the increase in magnetic flux density is quite small. 그래서 이런 방해 때문에 얼라인먼트가 되게 조금만 되고 그에 따라서 magnetic flux가 증가되는 것도 굉장히 작다. Materials with this behavior are said to be paramagnetic. Paramagnetic materials generally have very small positive values of magnetic susceptibility of order of 10⁻⁵ for aluminum, magnesium, titanium, and tungsten. 그래서 플러스긴 한데 매우 작다. 아까 그 마이너스 XM 값 갖는 거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이너스 10의 5승, 얘를 이기고 남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틱 이기고 남은 결과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Paramagnetism arises mainly from the magnetic dipole moment of spinning electrons. 다시 이제 여기서 orbiting이랑 spinning electron이 서로를 지우고도 좀 남은 나머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net average magnetic moment가 있다고 했었는데, 파라마그네티즘은 주로 스피닝 일렉트론이 만드는 magnetic dipole moment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얼라인 되려는 이런 힘이 이 열적인 교란 때문에 thermal vibration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다이아마그네티즘, 반자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랑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파라마그네티즘 같은 경우에는 열운동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paramagnetic effect is temperature dependent. 온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Being stronger at lower temperatures, where there is less thermal collision. 온도가 낮다는 얘기가 thermal collision, thermal agitation 이런 게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paramagnetic effect가 더 큽니다. The magnetization of ferromagnetic materials can be many orders of magnitude larger than that of the paramagnetic substance. 어펜딕스 여기 B-5 보시면은 뭐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Ferromagnetism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magnetized domains. 이제 ferromagnetism, 강자성, 파라마그네티즘은 상자성이었죠. 약한. 강자성은 어떤 새로운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 magnetized domains, 도메인이라고 하면 어떤 구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도메인이에요. 영역, 구획,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화된 도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According to this model, which has been experimentally confirmed, a ferromagnetic material such as copper, nickel, and iron is composed of many small domains. Their linear dimensions ranging from a few microns to about 1mm.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도메인들의 이런 가로 세로 정도, 길이 정도가 few micrometer에서 1mm 정도 커봤죠.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These domain each containing about 10의 15승 또는 10의 16승 아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Are fully magnetized in the sense that they contain aligned magnetic dipoles resulting from spinning electrons even in absence of the applied magnetic field. 이런 도메인이 fully magnetized 됐대요. 스피닝 엘렉트론 때문에 만들어진 magnetic dipole들이 얼라인이 돼가지고. 근데 applied magnetic field가 없어도 quantum theory asserts that strong coupling forces exist between the magnetic dipole moments of the atom in a domain holding the dipole moments in parallel.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도메인 안에 있는 애들은 여기 이렇게 많다고 돼 있죠. 10의 15승, 10의 16승. 이런 애들은 서로 다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의 15승 혹은 10의 16승 개의 아톰들을 얼라인 시키는 그런 커플링 폴스, 이게 매우 강하다고 하고, 이제 이런 강한 어떤 커플링 폴스,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거죠. 평행하게. Between adjacent domains there is a transition region about 100 atoms thick called the domain wall. 네, 이만큼은 이제 같은 방향 바라보는데 이 옆에 있는 도메인은 다른 방향 바라보죠. 그래서 이런 같은 방향 바라보다가 다른 방향 바라보는 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두께가 한 100 아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톰 100개 정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100개가 지나면서 약간 이런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도메인 월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월. In an unmagnetized state,
The magnetic moments of the adjacent domain in a ferromagnetic material have different direction.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런 물질 전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석화 되지 않았을 때, 마그네타이즈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다 방향이 다 다른데, 이때는 viewed as over the random nature of orientation in various domains result in no net magnetization. 그래서 철이 보통 그렇습니다. 철. 자석에 붙으면 되게 잘 붙죠. 근데 자석 없이 평소에는 철끼리 막 붙진 않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 하나하나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땐 매그네틱 모먼트가 없다. When an external magnetic field is applied to the ferromagnetic material, the walls of those domains having magnetic moments aligned with the applied field move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volume of those domains grow at the expense of other domains. 뭐라고 돼 있냐면은 external magnetic field가 가해지면은 이런 도메인 월들 있죠. 만약에 external magnetic field가 이렇게 가해졌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랑 같은 방향으로 가해졌다. 이런 도메인 워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점점. 그래서 이제 이 도메인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메인의 영역이 커지도록 얘네가 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a result, magnetic flux density is increased. For a big applied field, say up to point P1 in figure 617.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이제 H랑 B로 된 어떤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어플라이드 필드라고 하면 보통 이 H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필드가 약할 때 한 이 정도는 약하죠. 아마 P1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약한데 이때는 도메인 월 무브먼트 are reversible. 그러니까 이렇게 어플라이드 필드를 가했다가 어플라이드 필드를 뭐 없애주면은 도메인 워가 다시 줄어듭니다. 이렇게 도메인 워가 줄어들어가지고 B가 다시 0으로 바뀝니다. 다시 이제 무작위하게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When an applied field becomes stronger past P1 P1 지나가지고 어플라이드 필드가 요각보다 이제 더 커졌어요. P1보다 더 커졌어요. 예를 들어 P1이랑 P2 사이 그러면은 domain or movements are no longer reversible and domain rotation towards the direction of the applied field will also occur. 어플라이드 필드가 어느 정도 크기를 지나면은 이런 커졌던 도메인들이 작아지지 않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은 and domain rotation towards the direction of applied field also occur.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애들 있죠. 반대 방향인 애들. 얘네들 뭐 작아졌겠죠. 이게 작아졌는데 얘네들도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또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P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좀 더 강한 어플라이드 필드가 가해지면은 로테이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메인월 무브먼트도 더 이상 리버서블 하지 않다. 되돌아갈 수 없다. For example, if an applied field is reduced to zero at point P2 P2에서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드 필드가 이렇게 작아져요. 0으로 바뀝니다. The BH relationship will not follow the solid curve P2PO. 그러면은 이 B 값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부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 인텐서티,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가해졌을 때 여기에서 점점 0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B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다. 즉 이만큼만 떨어진다는 얘기죠. But will go down from P2 to P2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따라서 그러니까 0으로 보내면은 여기까지 딱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H를 더 이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점점 감소되다가 이제 이런 점 되면은 B 값이 드디어 0이 되는 거고요. Along the lines of broken curve in the figure. broken curve 이거 점선이요. This phenomenon of magnetization lagging behind the field producing it is called hysteresis. 그래서 이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 여기 This phenomenon of magnetization lagging behind the field producing it. 그러니까 이런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만드는 이 H가 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이제 0이 딱 되지 않고 약간 뒤처지는 거죠. 이렇게 0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거를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 Which is derived from a Greek word meaning to lag, 뒤처지다. As the applied field becomes even much stronger past P2 to P3 더 세지면은 domain wall motion and domain rotation will cause essentially a total alignment of microscopic magnetic moments with the applied field, at which point the magnetic material is said to be have reached saturation. 그래서 이제 H가 충분히 커지면은 이 점까지 딱 커지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H를 증가해요. 처음에 원점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런 데서 H가 이만큼 증가하면은 B도 꽤 많이 증가했었는데 이런 데 가면은 꽤 많이 증가해도 B는 조금밖에 증가 안 하죠. 그러다가 어느 딱 선 지나버리면은 더 이상 증가 안 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다 일렬로 정렬됐기 때문에 모든 도메인 올들이 그래서 포화됐다고 하고 포화에 이르렀다. 포화됐다. The curve O P1, P2, P3 on the BH plane is called normal magnetization curve. 이게 이제 normal magnetization curve고요. 이만큼이 요거. If the applied magnetic field is reduced to zero from the value of P3, the magnetic flux density does not go to zero but assume the value at PR. 그래서 이제 여기서 H가 0으로 사라지면은 얘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딱 간다. 네, 이렇게 딱 가가지고 남아요. This value is called the residual flux density or remnant flux density. 그래서 뭐 남겨진 잔여의 잔류 자기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류 자석 밀도 and is dependent on the maximum applied field intensity. The existence of remnant flux density in a ferromagnetic material makes permanent magnet possible. 그래서 이제 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구 자석들 보면은 이렇게 레그하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외부에 자기장이 없어도 항상 어떤 스스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이라고 하죠. permanent magnet. 그에 반해서 이제 철 같은 경우,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자석을 딱 갖다 댔을 때, 영구 자석을 딱 갖다 댔을 때 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익스터널 자기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자화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S, N극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달라붙죠. 철이. 근데 이제 얘네를 없애면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거의 되돌아가요. 근데 철도 완전히 되돌아가진 않고 특히 이게 만약에 셌으면 엄청 셌으면은 한 요 정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한 자석 갖다가 철에다 대고 막 문대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은 얘를 딱 떼고 나서도 얘가 어느 정도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철이랑 갖다 댔을 때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To make the magnetic flux density of a specimen zer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agnetic field intensity HC in the opposite direction. 그래서 이제 이렇게 P3까지 만약에 갔는데 혹은 뭐 P2까지 이렇게 갔는데 H를 0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다. 얘네들 없애려면은 오히려 H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딱 가해주면은 이제 곡선 따라서 딱 가가지고 B가 딱 이제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런 H 값을 HC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coercive field intensity. coercive면 뜻이 강제의 강압적인 이런 뜻이에요. 강제력. 그래서 0으로 만드는 coercive field density라고 하고 like BRHC also depends on the maximum value of applied magnetic field intensity.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여기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값이. 그래서 이런 지금 P1, P2, P3 이런 선들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나타낸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시켰다가 한 요쯤에서 이제 다시 외부 자기장 0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따라가겠죠. 애초에 B를 0으로 만들려면은 한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한 요 부분만 좀 비어 있겠네요. 이 가운데 부분만 약간. 아까 P1까지는 레벨 수업을 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살짝 비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림상 이만큼으로 그려놨는데 아마 되게 작을 거예요. 이게. It's evident from figure 6.17 that the BH relationship for a ferromagnetic material is non-linear. 리니어하지 않죠. Hence, if we write P equals to mu H as in the equation 688, the permeability mu itself is a function of the magnitude of H. 리니어하지 않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요 값이 상수가 아닌 거죠. 함수인 거죠, 함수. 근데 어떤 함수냐면은 function of magnitude of H. 요 H의 영향을 받는 함수. Permeability mu also depends on the history of the material's magnetization. Since even for the same H, we must know the location of the operating point on a particular branch of the particular hysteresis loop in order to determine the value of mu exactly. 이 mu 값이 H의 영향도 받지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얼마큼 됐었냐, 즉 과거 이력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요점이랑 요점이랑 다 H는 똑같죠. 이제 4개 점이 다 H는 같은데 요점 같은 경우에는 요 곡선 위에 있죠. 이 커브 위에. 이 커브는 B가 제일 커졌을 때, 세츄레이션 됐을 때 이제 H를 다시 줄이면서 만들어진 요거기 때문에 이때는 뮤 값이 크죠. 꽤. 이 넷 중에서 제일 크죠. 한마디로 이 뮤 값이 이 원점에서의 지금 이런 점들과의 기울기인데 이 값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두 번째 점은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이냐면은 여기까지는 자화가 안 되고 한 요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 모양. 한 요 정도 곡선. 그러니까 H를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자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H 점점 증가시켜가지고 한 여기까지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켰을 때 그때의 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때랑 뮤 값이 다르죠. 뮤 값이 좀 더 작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곡선은 어떻게 지금 이 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킨다고 얘가 이렇게 여기로 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온 거냐면은 반대로 저하시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최대까지 딱 가요. 최대까지. 그러다 점점 감소시킵니다. 그럼 H를 점점 감소시키면 얘가 이렇게 딱 돼요. 이렇게 되다가 B를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H를 한 이 정도까지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감소시키면은 B가 이제 0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H를 좀 증가시키면은 한 여기까지 딱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 증가시켰으면은 B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되게 좀 크겠죠, 꽤. 근데 반대로 갔다가 H를 한 요점까지 가야 한 거기 때문에 B가 좀 적습니다. 이때는 이 뮤값이 좀 작겠죠. 그래서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 내가 어떤 점까지 갔었느냐,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죠. Permeability view also depends on the history of the material's magnetization. Since even for the same H, we must know the location of the operating point on a particular branch of the. 네. 그래서 이제 점들마다 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In some applications, a small alternating current may be superimposed on the large steady magnetization current. The steady magnetizing field intensity locates the operating point and the local slope of the hysteresis curve at the operating point determines the incremental permeability. 이제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에 어떤 전류를 가해서 자기장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가할 건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는 전류가 어떤 전류냐면은 전류가 자기장 만들잖아요. 전류가 어떤 전류냐면은 두 개가 중첩된 전류예요. 중첩된 전류인데 하나는 큰 전류, large steady한 커런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스테디 커런트면은 직류겠죠, 직류. 이런 큰 값을 갖고 있는 직류에다가 미세하게 진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small alternating current, 교류를 딱 중첩을 시킵니다. 전류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전류가 큰 거에다가 조그만 걸 이렇게 중첩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전류 값으로 이 정도 전류면 이제 이렇게 증가시켜서 하면은 한 이 정도, 여기까지 증가시켰다가 좀 감소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감소시켜서 한 이 정도에 왔으면은 이 상태에서 스몰 알터네이팅 커런트, 이런 진동하는 전류들이 하는 역할이, 진동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럼 이제 이런 인크리멘털 슬로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점에서 이제 기울기 알 수 있는 거죠. 이 점만 알 때는 뮤값이 약간 요렇게 이런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데, 이제 인크리멘털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기울기 알 수 있는 거죠. 저 미세한 전류의 진동을 이용해서. Ferromagnetic materials for use in electric generators, motors, and transformers should have a large magnetization for a very small applied field. 제너레이터 발전기, 모터, and transformer 변압기 등에 쓰이는 페로매그네틱 메터리얼은 어때야 되냐면은 H가 약해도 B가 커야 됩니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잘 돼야 돼요. They should have tall. 이 커브가 모양이 이제 키가 커야 되고요. 같은 H에 대해서 더 큰 B를 가지려면 이제 얘가 이제 약간 이렇게 더 커야겠죠. 크기가, 길이가 더 커야겠죠. They should have tall, narrow hysteresis loop. As the applied magnetic field intensity vary periodically between plus minus H max, the hysteresis loop is traced once per cycle. The area of hysteresis loop corresponds to energy loss per unit volume per cycle. 프로블럼 6-29. 그러니까 이제 H를 예를 들어 변압기나 등등 H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H가 최대까지 딱 갔을 때 이제 요 P3점이겠죠. 다시 감소시키면은 이렇게 쭉 따라서 쭉 가고, 다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마이너스 최대값까지 갔다가 다시 플러스 최대값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요 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제 이런 곡선 따라서 한 바퀴 돕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이 면적이 에너지 로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왜 에너지 로스가 되는지 6-29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꽤 흥미로운 것 같아요. 6-29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문제인데, 저는 풀어보진 않을 건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ysteresis loss is energy lost in the form of heat in overcoming the friction encountered during domain wall motion and domain rotation. 도메인 월이 이제 점점 커지는 상황이나 도메인이 도메인이 로테이션 하는 상황에서 이제 충돌, 프릭션, 마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열적인 로스트다. 그래서 에너지 로스트 from 열로 발생하는 에너지 로스트다. 이제 이런 에너지 로스를 줄이려면은 얘가 이제 키가 크긴 큰데, 마치 이제 이렇게 키는 큰데 좁아야겠죠. 이렇게 이 면적이 좁아야 좋겠죠. 발전기나 모터 이런 거. 근데 이제 모터에 있는 이런 페로매그네틱 코어가 좁아야지 좋을 텐데, 모터에는 영구자석도 들어있죠. 영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페로매그네틱 코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페로매그네틱 코어는 전자석에 활용하는
코일로 감겨져 있는 그 코일 안에 있는 그런 코어고 그 다음에 모터에 있는 영구자석은 그 코어랑은 다른, 그래서 이제 영구자석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페로매그네틱한 메터리얼인데 이게 좁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자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좀 커야 됩니다. 넓어야 됩니다. Ferromagnetic material which have tall, narrow hysteresis loop with small loop area are referred to as soft material. 그래서 톨하면서 narrow하면서 그다음에 루프 에리어가 작은 그런 물질을 소프트 메터리얼이라고 하고 They are usually well annealed materials with few dislocation and impurities so that the domain walls can move easily. 잘 가공이 돼가지고 균일하게 잘 가공이 돼가지고 불순물도 별로 없고 그다음 내부 구조도 좀 뭔가 파인해야지 마찰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소프트하고 Good permanent magnets on the other hand. permanent magnet이니까 permanent magnet은 어때야 되냐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도 이때도 이 값이 크게 남아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이 B값이 작으면 안 되겠죠. 꽤 커야겠죠. 더 크면 더 좋고요. 그럼 이제 이 값이 클수록 얘가 이렇게 뚱뚱해져 버리겠죠. 이렇게 더 뚱뚱해져야 됩니다. 저 에리어가 넓어야 돼요. Good permanent magnets on the other hand should show a high resistance to demagnetization. This requires that they be made with materials that have large coercive field intensity HC and a fat hysteresis loop. 그래서 이제 얘를 최대에서 0으로 만들었을 때 많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꽤 큰 HC를 가야 된다. 네, 꽤 큰 HC. 되게 뚱뚱하겠네요. 이렇게 HC 크게, 네, 이렇게 크게 뚱뚱해지죠. 이러면 These materials are referred to as hard ferromagnetic materials. The coercive field intensity of hard ferromagnetic materials such as 알니코 알로이라고 하네요. can be 10만 or more, whereas that of soft material is 50. 많이 차이가 나네요. Indicated before, ferromagnetism is the result of strong coupling effects between the magnetic dipole moments of the atoms in the domain. Figure 6.18a depicts the atomic spin structure of ferromagnetic material. 6의 18a 보면은 ferromagnetic material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In the temperature of ferromagnetic material is rais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thermal energy exceeds the coupling energy. 온도가 높아져서 열적인 진동이 커지면 저런 커플링이 파괴되겠죠. thermal energy가 exceeds coupling energy를 초과하면은 magnetized domain become disorganized. 도메인이 어떤 그런 organization이 사라지고 above this critical temperature known as Curie temperature. 이런 온도를 Curie temperature라고 한대요. Curie temperature, a ferromagnetic material behaves like a paramagnetic substance. Hence, when a permanent magnet is heated above its Curie temperature, it loses its magnetization. 그래서 영구자석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온도 높이면은 Curie temperature 이상으로 높이면은 더 이상 강자성체가 아니라 상자성체가 된다고 하네요. 파라마그네틱이. 그러면 이제 뭐 온도나 자동차 모터 이런 데 쓰이는 자석들도 Curie temperature를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The Curie temperature of most ferromagnetic material lies between a few hundred to a thousand Celsius degree. 770도. 아이론은 770도. Some elements such as chromium and manganese, 크롬이나 망간, which are close to ferromagnetic elements in an atomic number and are neighbors of iron in the periodic table, also have strong coupling force between the atomic magnetic dipole moments. But their coupling forces produce antiparallel alignment of electron spins as illustrated figure 6.18b. 그 periodic table 원소 주기율표 보면은 철 주변에 있는 몇몇 원소들 그다음 번호도 비슷하겠죠. 예를 들어 뭐 크롬이나 망간 이런 애들이 이 커플링 폴스 자체는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커플링 폴스가 antiparallel alignment 서로 반대 방향의 얼라이먼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림 6-18b 이렇게 하나하나는 참 센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가지고 The spin alternate 이 스핀이 이제 서로 상반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도메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톰 하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톰 하나. 아톰에 있는 스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막 이렇게 쫙 이루고 뭐 이렇게 두 개 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세다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센데 아톰과 다른 하나 아톰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얼라인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약해진다. The spin alternates in the direction from atom to atom and result in no net magnetic moments.
A material possessing this property is said to be antiferromagnetic. Antiferromagnetism is also temperature dependent. When an antiferromagnetic material is heated above its Q temperature, the spin direction suddenly becomes random and the material becomes paramagnetic.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는데 네, 다른 것도 있죠. antiferromagnetic이란 것도 있네요. 걔네도 Q temperature 이상으로 가열하면은 paramagnetic으로 된다. There is another class of magnetic materials that exhibit a behavior between ferromagnetism and antiferromagnetism. 이 중간도 있다고 하네요. Here, quantum mechanical effects make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moments in the ordered spin structure alternate and the magnitudes unequal, resulting in a net non-zero magnetic moment. 이렇게 alternating 되긴 하는데 이 크기가 이제 달라가지고 이제 윗방향으로 남겠죠. These materials are said to be very magnetic. Because of the partial cancellation, the maximum magnetic flux density attained in a ferromagnetic substance is substantially lower than in a ferromagnetic specimen. Typically, it is about 0.3 MeV per meter. 이거 테슬라랑 똑같죠? 0.3 테슬라. Approximately 1/10 that of ferromagnetic substance. ferromagnetic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중요하다. 왜냐면은 ferrites are a subgroup of ferromagnetic material. 이런 ferromagnetic material 중에서 ferrites라고 하는 subgroup이 있는데 얘네들 어떠냐면 one type of ferrite called magnetic spinel. magnetic spinel이라고 하는 거는 crystallize in a complicated spinel structure and have a formula 뭐 이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XO, Fe2, O3인데 이제 이 X는 뭐 X라는 원소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이가 다이발란 메탈릭 이온 서체즈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오는 애인데 These are ceramic-like compounds with very low conductivity. 컨덕티비티가 매우 낮다. For instance, 아이론 같은 경우가 10의 7승인데 이제 이런 애들은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1 정도. 컨덕티비티가 매우 낮은데 low conductivity limits the eddy current losses at high frequency. 이제 교류 전류 이용하면은 원치 않은 전류들이 유도가 돼가지고 에디 커런트면 이제 맴돌이 전류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이런 애들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이제 원치 않은 전류가 막 흐르니까 결국 저항에 의해서 열 손실이 있는데 컨덕티비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습니다. Hence, ferrites find extensive use in such a high frequency and microwave application as core for FM antennas, high frequency transformers and phase shifters. 그래서 에디 커런트 로스가 보통 이제 교류 전류에서 나타나는데 하이 프리퀀시일수록 에디 커런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라이츠가 굉장히 유용하다. 다방면에 유용하다. 하이 프리퀀시 쓰이는 모든 것에 마이크로웨이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M 안테나면 FM 이거 아시죠? 이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모듈레이션 방법이 뭐 AM, FM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FM 이 프리퀀시 변화시키는 거 다루다 보니까 프리퀀시를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이 프리퀀시도 쓸 테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쓰이니까 에디 커런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페라이트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트랜스포머도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에디 커런트가 상당할 텐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로우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페라이트를 쓴다. 뭐 페이지 시프트 이런 건 찾아보시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Ferrite material also has broad application in computer magnetic core and magnetic disk memory devices. 컴퓨터도 지금은 solid state 드라이브 SSD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이 책 쓰여질 때만 해도 이 책이 아마 한 1990년대 초? 뭐 1980년대 후반? 이럴 때 아마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뭐 쓰이기도 하고요. HDD 보통 이제 얘가 더 비싸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거 맞출 때 조립 컴퓨터 맞출 때 2TB HDD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56GB 정도는 SSD로 하거나 하죠. 이걸로 다 하면은 너무 비싸고요. 뭐 핸드폰 중에 200만원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보통 SSD로 만드는 게 이 값이 커서 그렇죠.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지금도 쓰입니다. HDD HDD 완전 최고급 컴퓨터가 아닌 이상 많이 쓰이는데 디지털 뭐 정보 10110, 1010 막 이제 이런 거 막 정보 저장하고 다시 읽고 정보 저장하고 다른 정보로 바꾸고 막 하려면은 빠르게 막 써야 되는데 하이 프리퀀시로 막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페라이츠가 쓰이겠죠. 이렇게 컴퓨터 저장할 때 메모리 디바이스에.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이런 애들도 있대요. 여기 읽어보면 Ferrites are anisotropic in the presence of magnetic field. anisotropic 하는 거니까 B랑 H랑 방향 다른 거죠. 원래 B는 mu H. 이제 이런 식은
얘가 만약에 이제 어떤 상수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칼라 펑션, 어떤 딱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는 값이면은 뭐 얘가 이제 얘 함수일지언정 하나의 값만 주어지는 값이면은 b랑 h랑 같은 방향인데 페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니스트로피카돼요. 방향이 다르대요. b랑 h랑. This means that h and b vectors in the ferrites generally have different direction and permeability is a tensor.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벡터를 표현하니까 뭐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얘도 세 가지로 표현할 때 방향이 다르려면은 뭐 x축이 두 배가 될 때 y축은 그대로 있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뮤 값이 어떤 행렬을 따릅니다. 3 곱하기 3 행렬. 그게 예전에 나왔었죠. 이 3-104, 3-105 잠깐 가보면은 예전에 이런 거 했었죠. 그 3단원에서 permittivity 다룰 때 이제 이런 거 했었는데 이 책에서 뭐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다른 책들은 대부분 안 나와요. 이 데이비드 챙 책만 나오고 다른 학부생들 보는 책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어찌됐든 얘랑 방향 달라지려면 이렇게 행렬로 딱 표현이 돼야 돼요. 이걸 이제 텐서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permeability is a tensor.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H and P can be represented in a matrix form similar to that between the components D&E. 예전에 했던 거요. Analysis of problems containing anisotropic and non-linear media is beyond the scope of this book.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 문제로 나올 법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올 수는 있죠.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막 계산 문제로 나오진 않을 법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내용들이죠. 오히려 이제 수식이 빠지다 보니까 짧은 이런 몇 페이지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뭐 이거는 설명을 하는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 6-9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페라이츠 왜 중요한지 이런 원리 같은 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네, 막 더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도 눈여겨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6-10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